한국은 절대 멈추지 않는 나라 같다. 이는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한국에 대해 전한 말입니다. 그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엄청나게 활기찬 나라. 좀 더 젊었을 때 한국에 왔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을 정도다. 한국 오기 전부터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와보니 정말 모든 게 빨리 돌아가고 있었다. 한국의 독특한 경제 성장에서도 매우 큰 인상을 받았다. 전에 일했던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6.25 참전 용사들에게 현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말해주면 다들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한 나라의 모습이 70년 동안 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이뤄낸 나라는 흔치 않다. 도전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아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한국인의 핵심적 성향인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소견도 밝혔습니다. 2018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 등에 북한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옛날 그대로의 낡은 북한이고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없다.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진정한 약속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매우 효과적인 핵 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북한은 올해만 4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제재를 높이자 북한이 더 발악하는 형국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이런 발사가 제기하는 위협 등을 평가절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평가절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실질적 방어 약속을 한 조약 동맹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발사들을 규탄하고 이런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영내 동맹과 파트너의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이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발사를 신경 쓰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성명을 언급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며 동맹과 파트너에게 위협을 야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으로 초래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례적인 전략 무기를 공개하며 북한과 중국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최강 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오하이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지난 15일 괌해안 항구에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뿐 아니라 패권 경쟁 상대국인 중국에 보란 듯 비대칭 전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이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6일 CNN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USS 네바다가 지난 15일 괌 아르파 항구에 도착했다고 미 해군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군은 공식 보도자료로 네바다호에 괌 기항한 사실을 공개하고 사진도 배포했습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괌에 정박한 것은 2016년 이후 약 6년 만이고 역대 두 번째입니다. 통상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 지역은 극비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모항인 워싱턴주 방고르항 외부작전 지역이 공개되는 사례도 드문데 사진까지 공개된 것은 더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미 해군은 잠수함의 정박 사진을 공개하면서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성능을 소개하는 팩트박스도 첨부했습니다. 첨부된 내용을 보면 미 해군은 해당 잠수함에 대해 자맹과 정확한 핵탄두 배달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됐다고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잠수함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20발까지 실을 수 있으며 SLBM마다 여러 발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 잠수함의 별명은 폭격을 뜻하는 부모로도 불린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의 주력 무기는 최대 사정거리가 12,000km에 달하는 트라이던트2 D5 미사일입니다. 한 발에 핵탄두를 최대 14개까지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0개 핵탄두를 갖고 다닐 수 있는 셈입니다. 이 지역에서 최근 중국이 대만과 총풀이를 겨누고 있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무력 도발을 하는 상황이어서 미군이 잠수함 전력을 과시하고 나선 데에는 동맹을 격려하는 것 외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디서든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이나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장 출신인 토머스 슈거트 듀 아메리칸 안보센터 연구위원은 CNN에 의도했든 아니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우리가 핵탄두 100여 발을 문턱까지 갖다 놔도 눈치도 못 챌 뿐만 아니라 알아도 뭘 어쩌지 못할 거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그럴 능력이 당장 없을 뿐더러 한동안은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할 거라는 뜻도 있다고 슈거트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잠수함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실전 배치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탄도미사일 발사용 잠수함을 6척 보유했지만 미 해군의 전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이 개발한 공구사형 핵추진 잠수함은 수중 작전 시 소음이 미군 잠수함보다 2배는 커 잠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략국제연구센터의 분석입니다. 미 해군은 이번 잠수함 기항에 대해 미국과 이 지역 동맹국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주고 미국의 위력, 유연성, 철저한 준비성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19일 일본 정부가 동해에서 진행할 석유,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좌표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석유 천연가스 개발 기업인 인펙스는 시마네, 야마구치현 앞바다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 시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2010년대 초부터 이어온 1년의 조사를 거쳐 이 지역에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기대하고 시굴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펙스 관계자는 2016년에 시굴에서 가스층을 발견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가스라며 석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사는 니가타현 앞바다에 있는 이와 후네오키 유전 가스전에서 1990년에 생산을 개시한 후 30여 년 만에 일본이 자국 인근에서 새로 가스 개발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굴 장소는 야마구치현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시마네현에서 북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지점이며 수심은 약 240m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펙스가 공개한 위치도를 보면 시굴 장소는 경북 경주시 해안에서 동쪽으로 대략 150km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굴 조사 지점이 한국과 일본의 어느 쪽에 속하느냐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인펙스 관계자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안쪽에 해당한다. 야마구치현과 시마네현 등을 관할하는 주쿠쿠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인펙스가 광역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좌표 확인을 요구하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숨기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EEZ 내에서 또는 공동구역 내에서 시굴을 추진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앞으로 한일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